네, 크레니얼 캐비티 시작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네, 머리뼈 안은 머리뼈에서 제일 큰 공간으로 브레인, 그리고 뇌척수막, 메닌지스, 그리고 뇌신경, 크레니얼 너브의 시작 부분, 혈관 및 정맥골, 비너스, 사이너스 등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뼈 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면 먼저 칼바리아의 속면, 머리 덮개뼈로 불리는 칼바리움의 복수형이죠. 의 속면, 이너 서피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레니얼 베이스, 두 개의 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두 개의 저의 속면인데, 예, 역시 속면이 되겠죠. 그래서 크레니얼 베이스, 크레니얼 베이스는 크레니얼 파사 세 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크레니얼 베이스하고 칼바리아의 속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머리뼈 안 두개강 혹은 두개강 크레니얼 캐비티 두개강의 천정 혹은 천장 또는 머리뼈 덮개의 속면인데요. 머리뼈 안의 천장은 뇌의 윗면을 보호하는 둥근 모양의 루프로 되어 있고 바가지 모양이다. 네, 이 얘기는 실제로는 이제 스컬을 이렇게 그렸을 때 뭐 대략적인 복잡하니까 놔두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눈을 여기서 뜨고 이렇게 보았을 때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우시게 되는 임상두경부 해부학에서 실제 카데바를 실습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뇌를 공부하실 때 두개관에 이제 그 머리뼈 두개관 칼바리아를 이런 식으로 톱으로 썰어서 절단해서 이 부분을 떼내게 됩니다. 떼내게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본 모습을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반대편으로 또 위에서 뇌를 적출하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두 가지 면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차례대로 첫 번째 머리뼈 안의 천정 또는 머리뼈 덮개 속면을 구성하는 낱개 머리뼈인데요. 네, 그림 2-32에 나와 있는 63페이지에는 그림 2-32를 대충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사실 그리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크게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고요. 이 바가지 모양에 이제 이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보통.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두께가 사실은 이렇게 균일하게 그리면 안 되고 양쪽 옆에 있는 포라이탈 본이 있는 쪽에서 살짝 얇아지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생략돼서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대충 그렸고 여기에서 보시면 두개관을 속에서 봐도 똑같이 이거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보았을 때 코가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는 이런 상태로 본 것이죠. 밑에서 본 것이 실제로 목이었는데 목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티리어 혹은 뭐 프론트 쪽이고 이쪽이 파스테리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여기 있는 수철은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철은 당연히 코로날 수처가 되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여기가 세지탈 수처, 그 다음에 람도이달 수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는 프론탈 본, 양옆에는 프라이탈 본, 그 뒤에는 아시피탈 본이 있겠죠. 두 번째, 머리뼈 천장 또는 머리뼈 덮개의 속면의 봉합. 네, 머리뼈의 사실은 윗면에서 본 거랑 윗면 아예 이제 여기에 이쪽에 눈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본 거랑 실제로 밑에서 본 거랑 봉합이라든가 뼈는 같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관상봉합,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날 수처, 프론탈 본과 좌우의 마루뼈, 포라이탈 본 사이의 봉합, 그 다음에 시상봉합, 시상봉합은 좌우 마루뼈 사이의 봉합, 그리고 시옷봉합, 람도이드 수처, 람도이달 수처, 호 람도이드 수처 둘 다 됩니다. 예, 여기서 시옷봉합은 포라이탈 본과 아시피탈 본 사이의 봉합입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가서 머리뼈 안에 천장이 머리뼈 덮개 속면의 구조물인데요. 디지털 임프레션 돼 있는데 디지털 임프레션은 뭐 자세하게 보이긴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디지털 임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임프레션은 디지털이라는 말이 원래는 손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임프레션, 지아픈, 지압, 손으로 누른 것 같은 지아픈이라고 되어 있는 손가락 자국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뇌 표면에 있는 자이러스, 뇌 일항, 밭에서 농촌에서 밭이나 논에서 볼 수 있는 일항을 말하는 것이죠. 뇌 일항에 의해서 맞닿는 부분으로 생긴 것이죠. 뇌가 이제 뭐 이게 좀 비하하는 말로 무슨 뭐 우동살인이 어쩌는 이런 표현을 쓰시지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돼갖고 뇌를 대충 그렸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뭐 그 서커스가 있고 뇌를 이룰 때 이 자이러스가 있죠. 이 자이러스가 반대편에 이렇게 뭐 뼈를까 이것을 수용할 때 나타나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뼈 능성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중선의 앞쪽에 있으며 대뇌 겸이 부착하는 곳이다. 네, 이것은 프론탈 크레스트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될 텐데 이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위에 이렇게 약간 뭔가를 수용할 것 같은 이런 그 라인이 이렇게 있어야지 정상인데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기를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부릅니다. 프론탈 크레스트. 그리고 프론탈 크레스트에는 뭐가 붙는다? 네, 앞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명칭이기도 한데 팍스 세레브라이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낫, 낫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풀을 벨 때 쓰는 낫이기도 하고요. 여기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왜 저승사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긴 낫 같은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팍스라고 부릅니다. 네, 되뇌 낫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그 좌우 되뇌 반구를 이렇게 나누는 듀라메타의 일종이죠. 네, 그 다음에 위지상 정맥골 고랑이라고 해서 그루브 포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인데 제가 방금 점선으로 그린 이 부분이 그루브 포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입니다. 네.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챕터 5에 가면 챕터 5 약간 후반부에 가면 그 머리 및 목의 정맥 중에서 경정맥 그 머리 및 목의 정맥 중에서 그 사이너스 그 사이너스 사이너스 오브 듀라메타에서 경질막 정맥 동굴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양쪽 대뇌 반구가 있으면 대뇌 반구의 위에 가운데를 이렇게 정중으로 주행하는 사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라고 부르고, 네, 그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온폭 파진 곳이죠. 그래서 위 시상 정맥골 고랑은 정중을 세로로 주행하는 고랑이고,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 고랑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맥골, 위시상 정맥골 수필의 세지탈 사이너스를 수용하며 고랑의 모서리에는 팍스 세레브라이가 붙는다. 고랑의 양쪽 모서리에 이것은 얇으니까 얇은 걸로 표시해야 되겠죠. 고랑의 양쪽 모서리에 여기에서 이렇게 팍스 세레브라이가 붙어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양쪽에 고랑이 있고 지금 제가 방금 그린 이게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 지금 어떤 면으로 그린 거냐면
정면에서 사람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렸을 때 이걸 프론탈 섹션을 했을 때 방금처럼 여기가 움푹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루브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듀라메타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양쪽에 박스 세레브라이가 붙는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바로 보고 싶으신 분은 42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5-58에 보시면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랑 그 다음에 두라마타 그 다음에 팍스 세레브라이 사이의 관계를 지금 방금 제가 그린 거에서처럼 잠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중에 아시면 되니까 대충 이 정도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뉼라 포베올레 해서 과립오목은 위시상 정맥골 고랑의 양쪽에 있는 오목이며 거미막 과립 아라크노이드 그래뉼레이션을 수용한다. 네. 원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거미라는 뜻인데 그 메닌지스라고 불리는 뇌막, 뇌척수막, 뇌막에 해당되는 그 뇌막은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듀라메타, 아라크노이드 메타, 그 다음에 파이어메타, 이렇게 뭐 피아메타, 파이어메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아라크노이드 메타 사이에 이렇게 이제 그래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퍼져서 있을 수 있는 양쪽에 퍼져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뉼라 포베올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미서리 베인이 통과하게 되는 바깥쪽에서 위에서 볼 때도 나왔었는데요. 포라이탈 포레이먼이 있는데 포라이탈 포레이먼은 시상 봉합의 뒤쪽에서 위시상 정맥골 고랑 그루브 포스피리오 세이스 사이너스에 있는 구멍이며 머리뼈 안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이어진 정맥이 나온다. 대략 뭐 꼭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있죠. 이런 쪽에서 있어서 포라이탈 포레이먼이고 여기는 통과하는 게 에미서리 베인이 통과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루브 포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가 있는데요. 내막 동맥 고랑은 바깥쪽에 다수 있으면서 중간 내막 동맥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가 통과한다. 해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얕은 임프레션으로 뭐 대략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고랑이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루브 4 미들 메닌지얼 아터리가 되겠습니다. 네, 64페이지 머리뼈 안 두개강의 바닥 또는 머리뼈 바닥 두개저의 속면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머리뼈 안의 바닥은 전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고 계단 모양이다. 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총 3층의 계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뇌 아랫면의 특징적인 형태에 따라서 요철, 거기 나와 있는 한자가 아니고 꼭 기호처럼 되어 있지만 한자로 보시면 요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철로 맞물리는 형태이다. 머리뼈의 바닥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작은 날개, 레서 윙의 뒷모서리와 관자뼈의 바위 부분, 페트로스 포션의 윗모서리에 의해서 세 개의 우목, 파사로 구분된다. 자, 이게 아까 계단 모양이라고 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뇌 안의 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노이드 본의 레서 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실제 스컬에서 보시면 사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대략 그려보면 뭐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서 이게 레서 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트로스 포션 방금 말씀드렸던 그 관자뼈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포션이라고 하는 게 페트로스 포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페트로스 포션인데 이렇게 페트로스 포션인데 이 페트로스 포션에서 페트로스 포션의 윗모서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방금 빨간색으로 그린 이게 윗모서리입니다. 형광펜으로 그렸는데 지금 이렇게 라인으로 그리면 이게 윗모서리가 되고요. 이 모서리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부분이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보다 아래쪽 면에 있는 아래쪽 면이 이제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실 때 약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여기,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여기, 그 다음에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니까 굳이 이것을 그려본다면 스컬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머리뼈 안 바닥 65페이지 보시면 머리뼈 안 바닥에서 관찰되는 낱개 머리뼈를 보시면 복잡하니까 잠깐 이 부분을 약간 지워보면 앞쪽에 여기가 당연히 마땅히 프론탈 본이 되겠죠. 프론탈 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에 여기 점이 땡땡땡땡 박혀 있는 마치 모래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본은 에스모이드 본입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스모이드 본의 위에 크리브리폰 플레이트가 보이는 것인데요. 거기까지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 어차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복잡하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스페노이드 본의 대략을 그려보면 스페노이드 본이 대충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그레이터 윙이죠. 스페노이드 본이 보이고요. 양옆으로 있는 것은 템포럴 본이 되겠습니다. 템포럴 본. 템포럴 본은 여러 가지 포션이 있는데 템포럴 본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템포럴 본이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시피탈 본 뒤쪽에 있는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대부분은 사실은 아시피탈 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닥 자체가 이마뼈, 벌집뼈, 나비뼈, 좌우 관자뼈, 뒤통수뼈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뼈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여기 보면 1, 2, 3, 4, 5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옆쪽에 일부 퍼라이탈 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로 넘어가서 머리뼈 안 바닥의 구분으로서 머리뼈 안 바닥에는 3개의 우목이 있다. 이걸 오목이라고 파사를 오목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우목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그림과 같이 크게 움푹한 것은 우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사실은 이제 와라고 한자로는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앞 머리뼈 우목이라고 하는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있고 뒷머리뼈 우목에 해당되는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있고 3개의 우목 중에서 앞머리뼈 우목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가 제일 높고 당연히 제일 높죠. 여기서 말했던 거 안테리어
그 다음에 미들 크레니얼 파사, 그 다음 뒷머리 뼈목이 제일 낮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 레서윙이 여기까지 크지는 않지만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에 여기 있는 이 라인 자체를 설명을 하기를, 이 라인이 이제 파스테리어 책에 있는 그림 2-36에 되어 있는 내용을 옆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세지탈 뷰 혹은 레터럴 뷰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파스테리어 보더 오브 레서 윙 오브 무슨 뼈?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인데, 이게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포션의 페트로스 포션 중에 수피리어 보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을 수피리어 보더 오브 페트로스 파트 혹은 포션 오브 무슨 본? 템포럴 본으로 이것을 경계하는 라인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다 좀 더 이제 그 모식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2-37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서, 실제는 여기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것은 이제 뇌의 바깥면의 모양, 그렸던,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뇌의 바깥면 모양, 자이러스 부분을 여기 이제 센트럴 자이러스가 있고, 이런 모양을 대충 그려 놓은 것을 이 속에 이게 여기에 담겨야 되니까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7페이지에 있는 67페이지에 있는 anterior cranial fasc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뼈 우목은 세개의 우목 중에서 가장 높고 세레브럼의 이마여 프론탈 로브를 수용한다. 네, 프론탈 로브를 수용한다. 그 다음에 앞머리뼈 우목의 정중 부위는 코안 네이잘 캐버티의 천장이다. 네,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되는데요. 대충 이 부분은 코 안에 네이잘 캐버티의 천장이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 앞머리뼈 몸의 좌우 양쪽은 안와의 지붕이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밑에는 이렇게 아이볼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이 루프는 이제 실제로는 오비트의 천장이 루프가 되겠죠. 그 다음 앞머리뼈 우목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의 작은 날개 레서윙의 뒷모서리에 의해서 중간 머리뼈 우목과 경계가 된다. 자, 실제로 레서윙은 여기까지 정도이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간다고 보고, 레서윙을 기준으로 해서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랑 미들 크레니얼 파사가 서로 나뉘게 됩니다. 앞머리뼈 우목의 구조물이 총 11개가 나와 있네요. 먼저 이마뼈 능선, 프론탈 크레스트. 프론탈 크레스트는 실제로는 칼바리아의 안쪽에서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칼바리아의 안쪽에서 하고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프론탈 크레스트는 대략 여기 쪽에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크리스타 갈리 개관. 여기서 크리스타 갈리는 볕돌기인데 닭의 볕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론탈 크레스트 뒤쪽에 있는 능선이고, 역시 대뇌 낫이 붙는 곳입니다. 크리스타 갈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됩니다. 크리스타 갈리. 그 다음 막구멍 포레이먼 시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포레이먼 시쿰이 조금 전에 그렸던 여기 근처에서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포레이먼 시쿰이 있죠. 그 다음에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크리브리폼 프레미나라고 해서
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orifices for olfactory nerv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olfactory foramina 혹은 크리브리폼 foramin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예, 에스모이드 본의 채판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전체를 가리키는 게 되고요. 굵은 것으로 차라리 표시하는 것이 좋겠네요. 대략 여기 네, 되겠고 그 다음 네, 프론탈 본의 눈확 부분, 안와부라고 하는 것은 프론탈 본의 눈확 오비탈 플레이트 오브 프론탈 본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임프레션 그 위에 칼바리아의 안쪽에서도 보셨죠, 그죠? 그리고 에스모이달 스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나비뼈 작은 나비뼈의 스페노이드 본의 작은 날개 앞모서리 정중 부위에 있는 뾰족한 부위가 되는데 어디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모이달 스파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요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모이달 스파인은 스페노이드 본의 부분이죠. 네, 그 다음 네,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여기에 나오는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예,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프레이먼하고 파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프레이먼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네, 그 여기하고 이 정도의 실제로 이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먼으로 해서 이쪽에 있고요. 포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먼으로 해서 네, 여기는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마뼈 능선. 이마뼈 능선은 앞머리뼈 목의 제일 앞쪽 정중 부위에 있는 언덕이며 팍스 세레브라이 대뇌 겸이 붙는 부분이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지웠는데요. 이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 그루브 포 스피디오 세지탈 사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프론탈 크레스트가 되고 부착은 팍스 세레브라이. 예. 그 다음 벼돌기 크리스타 갈리 역시 프론탈 크레스트 뒤쪽에 있는 능선으로 팍스 세레브라이가 부착한다. 네,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고 역시 부착하는 것은 팍스 세레브라입니다. 그 다음 포레이먼 시쿰은 프론탈 크레스트와 크리스타 갈리 사이에 있는 구멍이며 시쿰이라고 하는 것이 맹장을 뜻할 때도 쓰는데요. 맹이라고 하는 것은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되게 막혀 있지만 간혹 네이잘 캐비티에서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로 가는 에미서리 베인이 통과하기도 한다. 여기 이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대개는 막혀 있는데 여기를 간혹 에미서리 베인이 지나다닐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크리브리폼 포레미너는 채판 구멍은 벼돌기 크리스탈 갈리 아까 표현했었던 이거죠. 이거의 양쪽 옆에서 위치한 에스모이드 본의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내에 있는 다수의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것들로서 여기에는 올팩토리 너브가 통과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Orifice of all olfactory nerve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어나토미에는. 그 다음 여섯 번째 프론탈 본의 오비탈 파트는 눈학파는 수평으로 있고 삼각 모양이며 평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평탄하고 안와의 천장을 형성하는 눈학판 오비탈 플레이트. 네. 여기 안테리어 포스의 오비탈 플레이트 오브 프론탈 본이죠. 그 다음 디지털 임프레션 지아프는 벌집혀 채판의 양쪽에 위치한 이마뼈의 눈 확판에 있는 자국이며 역시 프론탈 로브의 자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함뇨인데
여기서는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마치 지문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스모이달 스파인, 벌집 가시는 나비뼈의 작은 날개 앞모서리 정중 부위에 있는 것으로서 지금 나비뼈의 작은 날개라고 하면 제가 그리는 이 부분이 되거든요. 이렇게가 작은 날개라고 하는데 예, body of small wing of sphenoid라고 되어 있는데 lesser wing이 small wing이죠. 여기에서 보면 small wing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즉 여기가 에스모이드 본인데 파란색으로 그리니까 좋지 않아서 다시 연두색으로 보면 그려보면 네, 이 부분이 에스모이드 본인데 에스모이드 본에 이렇게 끼어 있는 예,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이 예, 에스모이달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티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네, 앞 침대 돌기는 스페노이드 본의 작은 날개의 뒷모서리에서 뒤쪽으로 튀어나온 원추 모양의 돌기이며 손의 천막 텐토리움 세레벨리가 부착된다. 네, 손의 천막이라고 해서 예, 손해를 싸고 있는 막인데요. 예, 요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10번째 앞 벌집뼈 구멍 앞 벌집뼈 구멍 이마 벌집 봉합 프론토 에스모이달 수처의 중간 부위에 있는 구멍이며 앞 벌집 혈관 및 네조실리아리 너브가 통과한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안테리어 에스모이달 프레이머니 네, 지금 여기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slit for nasociliary nerve, groove for nasociliary ner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책에 있는 설명처럼 anterior ethmoidal vessel과 nasociliary nerve가 통과하는데 이 nasociliary nerve의 브랜치의 이름이 anterior ethmoidal nerve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 11번째 뒤 벌집구멍 파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머는 전두 사골 봉합의 뒤끝 부위에 있는 구멍이면 같은 이름의 혈관과 신경이 통과한다. 제가 아까 전두 사골 봉합의 맨 뒤쪽이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전두 사골 봉합이라고 하면 전두골이 이거니까 프론탈본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전두 사골 봉합이고 방금 제가 별표를 표시한 이 부분이 파스테리어 에스모이달 포레이먼이 되겠고 통과하는 것은 동일한 이름의 혈관과 신경 즉 파스테리어 에스모이달 너브 앤 베슬스가 통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68페이지에 있는 미들 크레니얼 파사 시작합니다. 중간 머리뼈목은 나비 모양의 깊은 함뇨이며 기본적으로 나비뼈가 줄을 이루는 공간에 나타나죠. 나비 모양. 네, 보시면 떼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라는 것이죠. 네, 나비 모양의 깊은 함뇨이며 세레브럼의 템포럴 로브와 중간 내 미드브레인을 수용한다. 네, 이 부분은 2학기 때 나오는 신경해부학에서 다시 배우시면 되겠고요. 중간 머리뼈 목은 앞쪽은 나비뼈의 작은 날개의 뒷모서리에 의해서 앞머리뼈 목과 경계되고 이미 이것은 앞쪽에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뒤쪽은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 추체부의 윗모서리에 의해서 추체부가
삼각뿔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윗모서리 나중에 인디비주얼 본스 오브 스컬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페트로스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의 윗모서리에 의해서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 부분이 페트로스 포션의 윗모서리이죠. 이 빨간색 선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빨간색 선에 의해서 뒤쪽은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이고 앞쪽은 미들 크레니얼 파사이죠. 따라서 잘 보시면 스페노이드 본하고 템포럴 본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쪽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일부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원래는 퍼라이탈 본입니다. 퍼라이탈 본인데 보통 크레니얼 파사를 얘기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랑 경계된다라고 되어 있고 69페이지에 나오는 중간 머리뼈 오목의 구조물이라고 해서 총 21개가 적혀 있는데요. 이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설명인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앞틱 커넬. 자, 앞틱 커넬. 저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복습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앞틱 커넬은 어디서 나왔나요? 네, 안테리어 뷰 오브 스컬 중에 있는 오비트 설명을 할 때 속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여야지 커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구멍이 있으면 양쪽에서 보여야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 커넬이니까. 그래서 시각신경관은 중간 머리뼈 오목의 맨 앞쪽 가운데에서 오비트 눈화구로 들어가는 짧은 관이고 시신경과 눈동맥, 옵탈믹 아테리가 통과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optic 커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optic forame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 부분이 optic 커넬, optic forame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보시면 교차고랑 키아스마틱 그루브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위에는 뭐가 되나요? 앞틱 카이즘이 놓이는 곳이죠. 앞틱 카이즘이 놓이는 시신경 사이에 있는 고랑으로 굳이 따지면 앞틱 카이에즘 혹은 키아즈마라고도 부르는데 카이즘이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시신경이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 교차를 할 때 교차되는 부위가 이렇게 약간 길이를 가지는 선분 같은 식이 되는데 이것이 놓이는 부분이 여기 있는 키아스마틱 그루브이죠. 앞틱 포레임은 앞틱 커넬은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보면 이 부분은 당연히 통과하는 것이 뭐가 통과해요? 중요하죠. 중요한 것으로서 앞틱 너브하고 옵탈믹 아터리가 통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튜버클럼 셀라의 안결절. 안결절은 말안장결절, 말안장결절. 이건 실제로 말안장을 얘기합니다. 말 위에 놓는 안장 있죠, 그죠? 그 교차고랑 케아즈마틱 설커스의 뒷부분의 소순 부분이다. 해서 튜버클럼 셀라에가 되죠. 튜버클럼 셀라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튜버클럼 셀라에가 되겠습니다. 셀레. 그 다음 말안장 셀라 털키카 터키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안이라고 하는 건 안장입니다. 터키 안장이라고 써도 되는데 말안장은 튜버클럼 셀라의 뒤쪽에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은 지금 앞쪽에 있는 요렇게 옆에서 보았을 때 사람을 옆에서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튜버클럼
셀라에라고 하면 뒤쪽에가 도줌 셀라에가 있고요. 등이란 뜻이죠. 여기가 셀라 톨키카가 되는데, 즉 말 안장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줌이 되고 여기가 튜버클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셀라 털키카가 되고, 뒤쪽에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도줌 셀라이가 되는데요. 이 사이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멀리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맞는 것이죠. 대략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셀라 터키카 안에 이제 그 뒤쪽에 있는 그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 안장 안에 있는 함유 부분이며 하이포피시스를 수용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뭐 거의 여기 있는 함유 전체를 다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하이포피지얼 파사가 되는 것입니다. 뇌하수체 오목. 네, 돌줌 셀라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파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나오죠. 파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고, 이 파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안장 등 돌줌 셀라의 양쪽에 있는 융기이며, 역시 텐토리움 세레벨리, 앞쪽에 나왔었던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도 텐토리움 세레벨리였죠. 그죠? 그거랑 같이 손에 천막이 붙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 목, 동맥, 고랑 해서 카로티드 서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카로티드 서커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카로티드 서커스에서 파란 쪽 빨갛게 그린 그림이, 그래서 카로티드 서커스이고 중요한 고랑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게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스페노이달 링굴라 저평골 설돌기, 나비뼈 혀돌기. 혀돌기는 카로티드 서커스의 뒤끝에서 이 고랑의 바깥쪽 경계를 이루는 작은 돌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책에 있는 그림 2-40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 그림에서도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카로티드 서커스가 여기라고 하면 카로티드 그루브 옆에 있는 이 부분, 별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링굴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스페노이달 링굴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10번째 파열구멍 포레이먼 라스룸. 파열구멍은 목동맥 고랑 카로티드 서커스 뒤에 있는 큰 구멍이며 송목 동맥, 내경 동맥이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과한다라기보다는 그 위에 얹힌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죠. 네, 여기서 이 고랑 카로티드 서커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데, 네, 카로티드 그룹 혹은 카로티드 서커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큰 구멍 포레이먼 라세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요. 지금 그림에서도 약간 잘 느껴지는데요. 이 구멍 위에 보면 뒤에 카로티드 커넬에 오리파이스 오브 카로티드 커넬, 인터널 오리파이스 오브 카로티드 커넬이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표시하고 이 빨간색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것이 이 구멍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대충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색깔을 표시나게 그리기 위해서 연두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바깥쪽에서 이제 익스터널 오리파이스로 들어온 카로티드 아테리가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요런 방향이나 혹은 이런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멍 위를 사실은 지나는 거죠. 프레임은 레스룸 위를. 네, 그 다음에 위눈학 틈새 superior orbital fissure. 예, 윗눈학 틈새 이건 전에 나왔던 거죠. 어디서요? 역시 오비트에서 나왔던 것이죠. 여기 superior orbital fissure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이고 superior orbital fissure는 어디하고 어디의 틈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스페노이드 본의 lesser wing과 그레이터 윙 사이에 있는 틈새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이 많이 지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지납니다. 예, 아쿨러 모터 너브 3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신경인 트로클리어 너브 그리고 5번 내신경 중에서 첫 번째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 V가 아니고 5의 1입니다. 그죠? 5의 1. 그래서 옵탈믹 너브 그 다음에 6번.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서로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요 네 개의 신경이 지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인이 하나 지나는데요. 뭐죠? 옵탈믹 베인이죠. 옵탈믹 아터리는 어디를 통과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앞틱 커넬을 통해서 지납니다. 이때 옵탈믹 베인인데 여기 거는 수피리어 옵탈믹 베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이 지나게 되죠. 그 다음 포레이먼 로튠덤 원형 구멍은 윗눈학 틈새 superior orbital fissure의 안쪽 끝의 뒤에 있는 둥근 구멍이며 안쪽 끝이라고 하면 여기고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되겠지요. 조금 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여기가 포레이먼 로튠덤인데 이 포레이먼 로튠덤은 포레이먼 오베일하고 뒤에 나오는 포레이먼 오베일, 포레이먼 스피노좀이 있는데 세 개의 구멍, 즉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에 있는 세 개의 구멍인데 이 세 개의 구멍인 거 치고는 세 개의 구멍인 거 치고는 얘는 밑에 이렇게 뚫린 것처럼 그 흰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이 방향으로 지금 제가 그리는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멍이 있지만 앞으로 사람의 눈 앞쪽으로 이렇게 눈 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포레이먼 로튠덤은 뭐가 통과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 포레이먼 로튠덤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튠덤 쓰고 통과하는 것은 맥실라리 너브가 되겠습니다. 상악신경,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이기 때문에 5의 2로 쓰는 것입니다. 그 밑에 포레임은 오베일, 타원형 구멍이고 포레임은 뭐 오발레라고 뭐 철자대로 읽으셔서 외우셔도 되는데 오베일로 하면은 얘는 5의 3, 즉 맨디빌라 너브가 통과하는 곳이죠. 프레임 로튠덤의 후외측에 있는 달걀 모양의 구멍이며 외턱 신경이 나가죠. 얘는 바로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서 나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멍이죠. 마지막 구멍이 뭐예요? 프레임은 스피노점이 되겠고 얘는 중간 내막 구멍, 극공인데요. 스파인이라는 뜻입니다. 스피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인이라는 뜻이고 중간 내막 구멍은 타원 구멍의 뒤 바깥쪽 후 외쪽 자꾸 후 외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노란색도 잘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 이게 후 외측이죠. 그죠? 후 외측에 있는 작은 구멍이며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통과한다. 자, 그 칼바리움의 안쪽에도 보면은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지나가는 그루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가 기본적으로 메닌지스 내막의 그 크레니얼 듀라메타 같은 곳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 아터리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심장에서부터 뇌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중간 머리뼈목에서 관자뼈 템포럴 본의 바위 부분의 위안면 수페로 안테로 서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페로 안테로 서피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쪽에서 중간 머리뼈목 미들 크레니얼 파사하고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를 구분하는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의 윗모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윗모서리가 그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파란색으로 따라가는 이 빨간색 위 선인데 요거의 앞쪽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거의 앞쪽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 여기 부분에 있는 것들이고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퀘모 페트로스 수처 혹은 뭐 페트로스케모 수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내부에서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조물들 바위 부분의 위안면에는 3차 신경절 자국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 그리고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잘 러브 그루브 4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 그리고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셜 카렐 71페이지 윗부분 하고 있는데 철자가 틀려 있습니다.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시얼이 아니고 페이셜이죠. 안면신경관 열공 그리고 알코이트 에미넌스 그리고 태그맨 팀파니 등이 있다라고 하고 그 이하에 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차 신경절 자국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은 관자뼈의 바위 부분 페트로스 파트의 위안면 상전면의 끝부분 가까이에 있는 자국 모양의 함뇨이며 3차 신경의 부속 신경절인 3차 신경절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 Depression for Semilunar Gangl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Depression for Semilunar Ganglion. 다시 얇은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은 결국 수용하고 있는 것이 세마이 루나 갱글리온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갱글리온은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을 갱글리온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중에 2학기 때 배울 텐데 이것의 동일한 이름이 세마이 루나 갱글리온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놓이는 것은 이렇게 3차 신경이 굵은 가지가 나왔다가 5의 1 뭐죠? 옵탈믹 너브, 5의 2 맥실라리 너브, 5의 3 이렇게 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갱글리온이고 이것이 놓이는 부분이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폴 세마이루나 갱글리온이 저희 나와 있는 트라이제미널 임프레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이에이터스 죄송합니다. 17번 하겠습니다. 작은 바위 신경고랑 자 여기서 이제 레서 페트로잘 러브라고 하는 거랑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정확히 잘 핑크색으로 표시해 볼 텐데요.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 레서 페트로잘 러브의 고랑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잘 러브 자 페트로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페트로스 포션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17번의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 작은 바위 신경고랑은 큰 바위 신경고랑 그리고 4 페트로잘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의 앞쪽을 평행되게 가는 고랑이며 글로소파린젤 러브 자 글로소파린젤 러브가 뭡니까? 네, 9번 신경이죠. 9번 신경에 레서 페트로잘 러브가 통과한다. 이 신경은 저희 뒤에 다시 또 나오는 러브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건 당연히 레서 페트로잘 러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루브 4 레서 페트로잘 러브니까 이거가 있고 그다음 아래쪽에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그루브 4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인데요. 당연히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지나가겠죠. 여기서 큰 바위 신경고랑은 관자뼈 바위 부분의 앞, 위, 앞면, 상전면에서 파열구멍, 프레임은 레스룸에 이루는 고랑이며 프레임은 레스룸까지 거의 간다는 얘기죠. 얼굴 신경, 네, 여기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페이셜 러브의 큰 바위 신경.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즉 이것은 지나다니는 것이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여기를 지나다니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레서 페트로잘 러브는 9번 신경 글로솔 파린잘 러브이고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는 7번 신경 페이셜 러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요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가 지나가는 그루브의 끝에서 구멍이 있는 틈새가 있는데 그것을 하이에이터스라고 하면은 뭐 캐즘이나 이런 것처럼 그 틈새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셜 캐날 해서 큰 바위 신경관 틈새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복잡해서 살짝 지우면 연두색으로 표시할 때 여기가 하이에이터스 오브 페이셜 커넬이 되겠습니다. 큰 바위 신경관 틈새인데요. 뭐 그 얼굴 신경 틈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arcuate eminence라고 되어 있는데 활골 융기는 안면 신경관 틈새. 네, 그 위에 있는 큰 바위 신경관 틈새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면 신경관 틈새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iatus of facial corner의 뒤 바깥쪽 후 외측 역시 위에 있는 이 화살표 그림대로 따지면 후 외측에 있는 여기 부분이 arcuate eminence가 되겠죠. arcuate eminence가 돼서 이게 알코이트 에미넌스가 되겠고 완만한 융기이며 이 융기는 가쪽 반고리 뼈관 레터럴 세마이 서큘라 커넬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네, 귀에 있는 평형 감각을 나타내는 세마이 서큘라 가쪽 반고리 뼈관 이 부분 들어있는 것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레터럴 세마이 서큘라 커넬을 기본적으로는 뇌의 이너 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물로서 그 사람의 로터리 무브먼트에 대한 경험 인풋을 센서리 인풋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피치, 롤, 요의 액시스에 따라서 이제 호라이전탈, 수피리어, 파스테리어 세마이 서큘라 커넬이 있어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곳인데 그게 들어있다 보니까 페트로스 파트가 약간 부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arcuate eminence의 앞쪽 약간 바깥쪽에 있는 평탄한 곳으로서 태그맨 팀파니라고 하는 고실개, 이 개는 덮개 할 때 개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보시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태그맨 팀파니가 되겠고 얘는 팀파니 캐버티의 루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22번의 돌줌 셀라에 해서 다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안장 등은 포레이먼 마그눔 앞쪽 뒤통수뼈의 바닥 부분과 나비뼈의 몸통 부분의 결합으로 형성된 부분이다. 사실은 돌줌 셀라에가 앞에 6번에서도 실제로는 나왔습니다. 6번에서도 실제로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한번 더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한번 더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사실은 또 이제 조금 다른 설명이 되는데 여기 이제 돌줌 셀라이 자체가 이 그림에서 포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뒤쪽에 있는 아시피탈 본의 베젤라 파트랑 서로 붙어서 스페노 오시피탈 싱콘드로시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합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앞쪽과 뭐 설명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림에는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앞쪽에 있는 부분은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앞쪽에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옆에 보시면 여기에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이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하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책에 보시면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사실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 위치 정도는 아시면 되겠고 기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